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온 IT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 그 일산 킨텍스에선 굉장히 흥미로운 행사 하나 열렸습니다. 바로 인사이드 3D 프린팅 컨퍼런스 앤 엑스포라는 행사인데요. 네. 특이하게도 이 행사는 3D 프린팅만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일상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뭐 그런 말도 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런 다양한 3D 프린팅 관련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사이드 3D 프린팅 컨퍼런스 어떤 행사입니까? 예, 아마 그 처음 들어보시는 행사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일단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일종의 순회 전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관련 전 산업군이 모이는 국내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한 3D 프린팅 전문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한국 전시회는 약 20개국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3D 프린팅 제품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3D 프린터기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까? 일단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3D 프린터가 중심이긴 한데요. 이 프린터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이 3D 프린터에 넣을 어떤 재료들이나 아니면 프린트할 물건을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니면 입력용 스캐너 등이 있어야지만 3D 프린팅이 실제로 이제 가능하니까요. 네. 네, 이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입체적인 물건을 어떻게 깎아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3D로 그렇게 출력을 해내는 건가요? 예, 솔직히 저도 이번 전시회 갔다가 조금 놀랐는데요. 네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3D 프린팅을 어떤 조각하듯이 그 깎아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물론 그런 3D 프린팅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D 프린팅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프린팅해서 입체 모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3D 프린터가 실제로 출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요. 네.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뽑아 담듯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를 녹여서 특정한 모양으로 쌓는 것을 FDM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3D 프린팅 방식입니다. 네, 엄청 이제 생각하기에는 큰 존재, 그러니까 좀 네. 복잡한 기술들이 적용될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앞서서 보는 화면을 보니까 조금 정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FDM 방식으로 출력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 요즘 들어서 많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정밀하면 할수록 이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주 정밀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 줄여서 SLS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인데요. 네. 프린팅에 사용될 재료를 좀 파우더 같이 고온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 파우더를 쌓으면서 특정한 모양에 맞게 레이저로 붙여서 입체 모형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영상에서 보이듯 SLS 방식으로 프린트한 제품은 화석을 발굴하는 느낌으로 이제 파우더 속에서 이제 제품을 꺼내게 되는데요. 많이 특이하죠. 이런 SLS 방식은 분명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료를 파우더로 만들어 쓰는 만큼 플라스틱부터 금속까지 상당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진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 포드사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 자동차 부품을 연간 약 10만 개 이상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SLS 방식 3D 프린터가 뭔가 더 정교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FDM 방식 3D 프린터가 더 많이 선을 보이고 그렇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실제 사용되는 프린팅 방식은 이것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FDM이나 SLS 방식이 각광받는 이유는 좀 서로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FDM은 품질은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저렴하고 비교적 그 사용하기 좀 쉬운 편이고요. SLS 방식은 좀 비쌉니다. 대신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고급 부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FDM 방식 3D 프린터는 최저 한 20만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인 반면에 네. 제가 이번 전시에서 확인했던 SLS 방식 3D 프린터는 가격이 약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교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가격 격차가 좀 크죠. 또 3D 프린팅 제품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도 차이가 나는데요. FDM 방식 프린터는 대략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가 걸리는 반면에 SLS 방식 프린터는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 기사에서 보니까 주요 네. 특허들이 이제 만료가 돼서 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10억이라는 것 자체는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많이 비싸죠. 네. 일단 FDM 방식 특허는 지난 2012년에 특허가 만료됐고요. SLS 방식 특허는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SS 방식 특허는 이제 방금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제품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SLS 프린터 쪽은 저희가 그 램랩 같은 프로젝트가 아직 없는 상태여가지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램랩은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예, 이번 그 3D 프린팅의 뭐 리눅스 같은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일반인들에게 저렴하게 3D 프린터를 보급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일단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3D 프린터의 모든 부품의 설계도를 그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3D 프린터만 있다면 부품을 출력해서 또 다른 3D 프린터를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공개된 부품을 개량해서 새롭게 3D 프린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쌓았고 그렇게 쌓인 기술력이 특허 만료와 함께 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죠. 사실상 지금 유명해진 3D 프린터 업체들은 이 프로젝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 데스크탑형, 그러니까 개인용 3D 프린터는 거의 전부 이 프로젝트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정치인들도 항목을 좀 해줬는데요. 네. 사실 제품이 나오긴 나왔지만 값도 여전히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인쇄된 제품의 품질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일반용 제품의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국정연설에서 이 3D 프린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하면서 언론이나 소비자의 관심이 확 늘어나게 됐고요. 그 후로 보다 다양한 3D 프린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첨단 기술이 정말 개발이 되면은 정치인들 그리고 정책적 뒷받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D 프린터가 앞으로 어떤 그 기술적 동향으로 발전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3D 프린터 산업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기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모순된 말 같지만 정말로 현재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일단 전체 3D 프린팅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어떤 금속 재료를 이용한 3D 프린팅 시장은 상당히 놀라운 기세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료 산업 쪽의 적용은 이미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항공기, 로봇 산업으로도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뭐 직접 제품 만들기까지는 아직까지도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3D 프린터 열풍이 불면서 네. 3D 프린터 관련 창업을 하려는 분들 많아지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과연 3D 프린터 시장 상황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창업을 하신다면은 굳이 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프린트 시장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넉넉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 친구들이나 제가 아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창업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 SLS 방식이 이제 좀 표준이 이제 만료가 된다고 예. 했으니까요. 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저는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산업적으로 적용이 된다든지 가정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3D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